일단 이 시각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괌 위협 하루 만에 오늘 액션 플랜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구체적인 시각 그리고 방법까지 내놨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괌 타격 시나리오를 방송을 하던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주요 내용 모아봤습니다. 우리는 실제적 군사 행동으로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낼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관 김낙겸 대장의 발표.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 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 12형 4발의 동시 발사로 진행하는 괌도 포위 사격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어제 전략군이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우리나라로 하면 참모총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괌에 대해서 8월 중순까지 내기를 퍼부어서 포위 사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보란듯이 내놨습니다. 조선중앙TV를 계속 보여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각 들어오는 10만 군중 대회까지 북한에서는 자체적으로 내부 결속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대대적인 선전전. 지금 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주민들이 핵 불벼락을 미국에 안기겠다. 일심단결이라는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던 행사인가요? 아니면 요즘 들어서 이례적인 겁니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행사는 뭐 당창건 기념일이라든지 또 소위 그들이 말하는 7.27 전승 기념일이라든지 네. 이런 때 하는데 유엔 제재 발표 직후에 또 저렇게 뭔가 괌에 대한 공격을 포고 선전포고 하면서 저런 행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북한을 좀 긴장으로 몰아가는 최대의 그 정치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0만 군중대회 소식 오늘 노동신문에서 지면 1면부터 4면까지 4개면을 털어서요.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관측되시나요? 네, 지금 현재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생활이 더 팍팍해졌다, 힘들어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뭐 석유값도 오르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렇게 군중대회를 통해서 개미 적개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네. 그 유엔 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자기 통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군중동회를 통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자기가 했던 그 정책이 옳다라는 것을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아주 요란스럽게 구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전략군의 발표를 보면 제가 판넬로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8월 중순까지 괌 포위 사격 방안을 김정은에게 최종 보고하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쏘아 올린 이 미사일이 괌 주변, 그러니까 괌에서부터 30에서 40km 떨어진 이 해역 안에 쏟아지게 된다면 궤적까지 이야기한 게 특이합니다. 신만해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10만 군중대회 보셨습니다만 김정은 입장에선 이렇게 발표까지 하고 나서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저 10만 군중대회를 본 주민들 보기에 좀 명구해져서라도 실행에 옮기려 할까요? 네. 아니면 위협, 자신들이 기싸움 하겠다는 포석일까요? 일단은 발표를 전략군 사령관 이름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략군 사령관이 8월 중순까지 실행할 계획을 세워서 그 김정은한테 보고를 하면은 김정은의 재가를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김정은은 전제까지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네. 없고 일단은 만약에 실행을 못하면은 뭐 전략군 사령관한테 책임을 물으면 될 테니까 이제 그건 문제가 아닌데 네. 현재 잘 보면은 저 사람들이 도발을 한다 그러지만은 네. 미국의 영해, 괌의 영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12해리까지인데 그러니까 30km, 40km이기 때문에 영해는 건들지 않고 영해 밖을 때리기 때문에 때린다 한들 내 당신들한테는 큰 피해를 준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혹시 쏜다고 하면은요, 미국 측에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감히 공격을 감행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대량 보복 공격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특히 B-1B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 폭격기 상당히 두려워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단은 조금 애매한 것이 만약에 북한이 괌 자체를 공격했다 그러면 괌의 육지에 떨어져서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건 당연히 그건 뭐 전쟁을 개시하고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공격해서 희생자가 난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국토가 침범을 받았으니까 네. 반드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럼 뭐 전면전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할 텐데 문제는 자기네 영해 밖에 그 탄두가 떨어져서 자기들이 사실상 피해가 없을 경우에도 과연 미국이 공격할 건지 그건 뭐 그때 가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까지 한반도 긴장감 속에 2360선이 무너졌던데요. 북한이 화성 12형 4발 동시 발사 검토와 바로 직후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이 시각 10만 군중대회까지 대대적으로 선전전에 들어간 모습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워낙 두 사람 사이에 경고 메시지가 오가지 않았습니까?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도 똑같고 충동적인 발언으로도 똑같은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 불바다에서부터 핵무기, 종말까지 오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땐 북한이 이미 불바다 얘기를 꺼낸 게 90년대 초반인데 이때까지 무슨 서울에 모닥불 한번 피운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뭐 북한을 너무 적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네. 이번에 지금 전략군사령관의 저런 엄포나 모든 것들을 지금 작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작전이라기보다는 좀 선전이라는 냄새가 농후하고요. 네. 어느 군사 집단도 자기의 작전을 사전에 공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저와 같은 엄포에 대해서 우리는 저것이 선전인지 작전인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 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과거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지금 30대 초반으로서 거의 이성을 잃은 사람이다. 네. 이런 전제하에 논다면은 또 너무 북한을 과소평가했다가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좀 뭔가 예리한 판단과 또 아주 능동적인 임기응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까지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예방전쟁이라고 하는 것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특히 서울, 강원도, 경기도까지 지목을 했어요. 지금 저 생각을 하는 김정은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 김정은은 어쨌든 자기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고 이번 어떤 핵무기 또 ICBM 뭐 불바다 이런 걸 해놓으면은 자기 리더십이 확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6.25 때 한국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한국전쟁을 참패를 당했지만 자기 리더십을 확고히 했던 그런 역사적 전례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이번 기회에 저런 강경한 노선으로서 자기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 또 그 밑에 이제 군부의 강경분자들은 사실상 이번 8월 위기에 혹시나 미국의 특수부대나 이런 그 정밀 타격으로서 자기 최고 존엄을 참수하지 않겠는가. 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선제가 방어 논리로서 우리 존엄을 건드리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괌도 때리겠다. 이런 어떤 방어 논리는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또 접근해 볼 수는 있습니다. 김정은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는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원래 ICBM을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핵폭탄을 완성하면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미국을 공격할 위협을 하면은 미국이 대화 협상으로 나오기를 기대를 했죠. 네. 그래서 자기들이 원래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축출하고 한반도를 전체 공산하겠다는 큰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대화가 아니고 완전히 뭐 예방 전쟁까지도 얘기하면서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원래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했던 것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미국이 예방전쟁 선제 타격을 자꾸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선제 타격할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괌을 공격한다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우리 한국을 공격한다. 네. 1군 사령부하고 3군 사령부 지역을 전부 다 공격하겠다. 서울도 공격하겠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일단은 한국한테 겁을 줘가지고 니들이 겁나면 니들이 쫓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하는 걸 좀 니들이 가서 막아라. 라고 해서 우리 정부의 협박을 하고 보내는 건가요? 우리 국민을 자 겁을 줘가지고 그렇게 앞세워서 어떻게 한번 이 미국의 공격을 막아볼까 하는 그런 꼼수라 생각이 됩니다. 네, 조선중앙TV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간색 플래카드 그리고 국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단결, 일심으로 미국과의 핵전쟁을 완수하라는 취지로 원수라는 군중대회의 플래카드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핵무기만큼 불안하게 쳐다보는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화염 분노, 심지어 오늘은 핵무기 쓸 일 없게 하라는 발언까지요. 우발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기획이었을까요? 제작진이 포착한 화면에서는 평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앞에 놓인 것을 보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협상이 안 된다면 바로 선제 공격에 들어갈 것이라는 18년 전 발언이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He has been very threatening beyond a normal statement. And as I said, they will be met with fire, fury, and frankly, power, the likes of which this world has never seen before. One is North Korea. And you say that you, as president, would be willing to launch a preemptive strik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And we have a country out there in North Korea which is sort of wacko, which is not a bunch of dummies, and they are going out and they are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they're not doing it because they're having fun doing it, they're doing it for a reason. And wouldn't it be good to sit down and really negotiate something, and ideally negotiate? Now, if that negotiation doesn't work, you better solve the problem now than solve it later, Tim. 일본의 원자폭탄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1945년 트루먼 전 대통령의 원자폭탄 투하 경고 메시지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이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말을 할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측근들은 단 하나 놀라는 기색 없이 경청을 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경로에서 나왔을까요? 네, 조금 아까 얘기 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발언도 나오지만은 네. 일단은 북한 핵 문제는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그 발언들, 화염과 분노라든가 하는 그런 그 메시지들도 또 그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현재 항공모함이 그 우리 한반도 해역으로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뭐 14낙사단도 우리 한국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을지 프리덤 가든 훈련도 굉장히 크게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 자체가 북한을 압박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했다는 의사를 받아내서 협상으로 가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현재 미국이 한반도에서 북한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네. 상당한 그 희생을 치러야 되고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탄두에 맞아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엄청난 돈이 듭니다. 또 미군도 희생이 돼야 되고 이런 결정을 쉽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그런 그 언사라든가 실제적 군사 행동 자체가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를 하겠다는 그런 큰 포석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방송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저 발언을 하기 직전까지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눈을 계속 내리까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은요.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 게 아닌가. 백악관은 파문이 커지니까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거다라고 뒤늦게 해명을 하고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말이죠. 그렇죠. 이 트럼프는 사실 뭐 비즈니스맨이고 네. 북한 선전 매체 자체가 골프장에서 지금 뭐 어슬렁거리는 트럼프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트럼프의 그렇죠. 동선까지 북한이 네. 파악하고 저런 작전 명령을 기획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 사람도 뭐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무슨 말할 때는 항상 뭔가 그 비즈니스의 성과가 눈앞에 가시화되는 것처럼 북한 실정도 설명하는 면들을 우리가 좀 관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네. 뭐 매파가 득실거리는 그 백악관의 참모들로부터 다 자료를 보고받고 정보를 보고받고 그 분석한 기초 위에서 말하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을 그렇게 흘러들여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지금 여러 가지 협박과 공갈을 동반한 지금 레드라인을 가지고 지금 실용하고 있는데 역시 있을 수 있는 어떤 미국의 결단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저렇게 작전을 공개하고 호풍을 네. 떨어야지 지금 괌에 있는 증원군의 어떤 한반도 진출을 막아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뭐 화성 그 12를 발사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그 허풍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다 보면 진짜 미국이 한번 손봐줄 수도 있다. 네. 이런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 북한 포격 위험 때문에 괌 여행객들까지 이거 여행을 해야 되나 취소까지 문의하는 여론이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선
반응을 논외로 하더라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정권의 종말, 국민을 파멸로 이끌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군에서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대표님. 지금 이제 북한의 전략군 사령부 네. 그 사령관인 김낙겸이 그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그 미국 국방부 장관이 네. 이런 강경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강대강이 계속 부딪히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원래 해병대 포스타 출신이고 원래가 강경파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라크전 바그다드를 점령한 1사단장 출신인데 당시에도 자기 휘하의 연대장이 제대로 그 저돌적인 작전을 하지 않는다고 현장에서 연대장을 잘라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강경한 사람인데 그런 그 강경한 해병대 포스타 출신하고 지금 뭐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치킨 게임 할 때 결국은 그 부딪히지 않으려고 마지막에 누군가 내린다면 조금 약한 편이 내리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미국이 판단을 하고 지금 더욱더 강하게 몰아붙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가 보란 듯이 폭탄 발언이 이어지고 한반도가 왜소하게 느껴질 정도로요. 서로 어깨 근육을 보여주는 과격한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평가는요. 저희가 대선 후보 되기 전부터 발언을 따라가 봤더니 상당히 오락가락합니다. 한때는 미추광이었다고 불렀다가 또 한때는 햄버거 먹으면서 회담하고 싶다. 만나면 영광일 거라고 했으니 말이죠. 그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If you look at North Korea, this guy, he's like a maniac. I'd accept him, but I wouldn't give him a state dinner like we do for China and all these other people that rip us off, or we give them these big state dinners. Be eating a hamburger on a conference table. People are saying, is he sane? I have no idea. Obviously, he's a pretty smart cookie. 뭔지 느낌은 사악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그때그때 말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것이 협상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목적에 맞춰서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사악하다 미친개이다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아주 스마트 가이라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게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자기 자신이 협상의 귀재라 생각을 하고 자기는 장사에서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협상하면 반드시 협상을 통해서 그 북한의 핵을 포기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 협상으로 북한을 이끌기 위해서는 강력한 그런 그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끝까지 아주 심한 말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판을 해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만약에 뭐 정상적인 경우로 할 경우는 전쟁 가능성이 좀 낮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그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탄핵을 받아서 권력을 잃을 경우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북한을 공격해서 바로 그런 것을 넘어가기 위한 그런 어떤 희생양으로 삼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걸 굉장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내 리더십의 문제를 바깥을 치면서 오히려 주의 환기시키면서 결속을 하려는 거 아니겠느냐. 핵 단추를 과연 트럼프 대통령에게 맡기면 어떻게 될까. 워낙 본인의 이야기가 충동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거 불안불안하다라는 분들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저 햄버거 발언하고 하던 시절은 작년 11월 달에 이제 그 대선 캠페인할 때, 그 선거 유세할 때 이야기거든요. 물론 선거 유세할 때의 트럼프와 대통령 당선된 후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인식과 자세가 다 똑같으리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근본은 뭐 그대로일 것이기 때문에 1년도 안 된 사이에 꽤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하기 힘들고요. 다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죠.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를 다 합쳐도 이길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 군사력이 지금 이제 2014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낸 후에 지금까지 3년 이상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국이 사실 전쟁 안 하고 있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큰 전쟁을. 기껏해야 지금 이제 IS에 대한 폭격 외에는 전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여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군산복합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 산업체들이 사실은 지금 목이 마른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그 전쟁을 필요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상황 그리고 자신의 공공한 어떤 정치적 위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화당
이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정권 재창출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난 100년 이래 소련을 제외하고는 미국을 공격해서 뭐 핵 공격하겠다라고 선언한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그 소련은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련은 덩치 크니까 뭐 인정이라도 되지. 그런데 이 북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네.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인내력을 가져줄 것이냐. 미국 국민들이 인내력을 가지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전쟁은 정치의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보고 저는 지금 북한이 그 수위를 상대를 지난 오바마 대통령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너무 지금 과하게 나가고 있어서 조금 불안합니다. 기어오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김정은은 어떻겠습니까? 당초에는 북한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김정은이 지금 상당히 충동적이고 네. 저돌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중국도 러시아도 상당히 김정은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 내의 고위 엘리트들도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좀 제발 미국이 와서 좀 참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뒤에서 수군거린다는 겁니다. 네. 자신들이 이제 기득권을 누리면서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앞서 나가면서 자신들도 같이 망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김정은이 목을 잘라버리면 자기들만이라도 살아남지 않겠는가. 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 분위기를 또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감지 못할 리가 없고 그래서 결국 김정은이 어떤 미국을 상대로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 벌리는 저런 치킨 게임은 네. 아마 어떤 결과가 나든 올해 안에 결판이 나든 뭐 8월 위기설에 나든 그 이후에 나든 결판이 나야만 될 텐데 네. 과연 어느 한쪽이 손을 드는 그런 경우로 날런지 또 아니면 둘 다 뭐 망하는 경우가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뭐 미국이 그렇게 이번 김정은의 저런 불예측적인 행동에 대해서 네. 단순하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트럼프 측근의 목사님이시던데 신은 트럼프에게 김정은을 제거할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저 분위기를 타고 미국 쪽에서는 이대로 고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걸까요? 미국에서는 군사적 물론 저 목사님이 성직자라고 해서 반드시 뭐 굉장히 어떤 그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대한다. 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저분도 어떤 매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매파적 입장에서 강경파적 입장에서 네. 지금 특히나 또 저런 성직자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량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 나라를 빨리 네.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종교적 차원에서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네. 지금 사실 이제 그 미국 국방부 정보국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시간 2018년도면 완성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다면 올해밖에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네. 공격할 수 있는 능력 가져버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괌에다가라도 괌도 너희 미국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뭐 이런 어떤 그 작용일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저 목사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 이 매파들 입장에서는 올해 외에는 기회가 없다. 저 핵을 또는 핵과 김정은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올해 외에는 기회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강하게 몰아붙이고 여기에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느냐. 미국 국민들이 그래 올해 외에는 없어. 그러면 네. 대통령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해야 돼라는 요구가 반 이상이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 결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 국내 정치에 한반도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셨었는데요. 항상 목소리 큰 사람이 저런 험난한 시기일수록 비둘기파와 같은 조용한 분들이 이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관성을 멈추긴 해야 될 텐데 저렇게 질주하다가 어떻게 하죠? 괌에서는 우리 교민들보다는 원주민들이 더 두려워하는 분위기다라고 하는 전언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교수님? 네, 뭐 괌 주지사는 북한이 공격을 해도 전부 다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괌에는 미군이 한 6천 명 되고 우리 교민이 7천 명이나 된답니다. 네. 미국 쪽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관광객의 44%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랍니다. 그러니까 네. 괌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한데 저는 이제 실제로 요번에 북한이 전략권 사령관 입을 통해서 괌을 뭐 포위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김정은이가 그거를 제거하기 힘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게 안 그래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참수작전을 전개하든가 아니면 뭐 핵시설을 전부 다 공격할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미사일을 쏘게 된다면 바로 그게 바로 이제 방아쇠가 돼서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미사일 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반도 한민족의 상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계속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속보가 나오는 대로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